지영으로 부르고 말을 놔도 된다. 그랬더니 지금 지영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지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영 우리 지영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 하면 안 돼? 우리 집에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는데 제가 어린이 아이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고 정말 아이들하고 뭘 하는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조용히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관심이 필요한 분들 오세요 이러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 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공간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이곳이 어디지요? 문창동에 있는 그래도 상점이라는 책방이에요. 네, 오늘은 그래도 상점의 조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도 상점을 2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고 책도 조금 만들고 있고 재밌는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영쌤과는 저희하고도 또 인연이 좀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부터 실장님으로 알고 있던 인연이 있었는데 이 그래도 상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책방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그래도의 의미 혹시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사업자를 낼 때 그 회사명을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일단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자주 쓰는 재밌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까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가 자주 쓰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하다. 여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서 고민을 하다가 못 짓고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가수 중에 최유리 씨가 있거든요. 최유리의 그래도란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듣는데 마지막 구절이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는 나의 그래도야 라는 구절인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도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됐고 상점인 이유는 세상에 재밌는 물건을 많이 팔아보고 싶다. 그래서 상점이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이것저것 지금보다 더 다양한 물건들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같이 시작했던 친구는 서점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럼 서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점을 먼저 시작하게 된 거고 재밌는 물건을 팔아야지 했지만 입고를 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가서 지금은 서점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서점이지만 또 동네 사랑방으로 완전 또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여기 문창동으로 오셨던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공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여기만 유일하게 사진이 나와 있었고 좀 깔끔했고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 없이 초등학교 옆인 거 너무 낭만적이다 해서 여기를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여기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보고 여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 동네에 서점이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 안 왔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지나가다가 들어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와도 돼 이렇게 시작한 게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여기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들렸다가 인사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숙제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수다를 떨다 가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매일매일 한 10명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 공간을 친구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사실 이제 서점이 쉽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자기 일을 하러 서점 운영하는 건 그만뒀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운영하고 있죠. 아이를 원래 좋아하세요? 제가 어린이 아이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고 옛날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이들하고 뭘 하는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거 되게 꼰대 같은 얘기지만 인사성이 밝고 너무 다정하고 막 여기 맨 처음에 공사하면서 밖에 서 있는데 학교 끝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는 애야. 그래서 처음 보는 애야.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 이 동네 친구들은 좀 다르다 하면서 그냥 친해지게 됐고 또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조지영이니까 저를 지영으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사장님, 대표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영으로 부르고 말을 놔도 된다. 그랬더니 K 어린이들답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어른한테 그래요 했지만 뭐 그냥 좀 익숙해져서 지금 지영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지내니까 나이 차이가 매우 나지만 이 친구들은 되게 편한 좀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다 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이 공간을 고를 때부터 뭐 뭔가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운명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그 요즘 유행하는 평어 사용하기이잖아요. 그게 서로의 더 친밀함도 갖게 해주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니까 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너무 편해졌는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영, 우리 지영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정말 친구 같았나 봐요. 그래서 지영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는데 네, 그런 반응들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옆에 있는 되게 재미있는 가게에 특이한 주인장이 있는 곳, 아이들한테는 엄청 좋은 문화적 공간인데 우리가 알기로 혹은 우리가 지금 여기 찾아온 이유는 여기가 서점이어서잖아요. 그럼 서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사실 막 아이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건 이거 무슨 어린이 뭐 방과후 교실이냐 아니면 어린이 놀이방이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떤 책들이 주로 있고 이제 서점을 찾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이런지도 궁금해. 우선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여기가 다른 서점들처럼 조용히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관심이 필요한 분들 오세요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 동네 친구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은 제가 그 한국지역출판연대라는 전국 지역 출판사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점을 처음 오픈할 때 지역 출판사 책을 놔야겠다. 큰 대형 서점에 가면 사실 지역 출판사 책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지역 출판사 책들을 입고하다가 지역 출판사들이 아무래도 좀 영세하다 보니 빈번한 그 출간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출판물들이 다 저의 관심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좀 다양하게 입고시키고 있고 그냥 문학책도 있고요. 시도 있고 뭐 에세이 그리고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돌봄이나 환경, 동물권 뭐 이런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좀 계속 찾아보면서 드리고 있죠. 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뭔가 그림책이라든가 아이들이 좀 볼만한 책들을 들여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고요. 이제 그림책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들은 이미 드렸었는데 좀 너무 취약한 부분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이제
그림책 외에 다른 뭐 소설이나 이런 책들이 너무 취약했는데 오히려 청소년 소설이나 그런 책들은 이 동네 친구들이 지영 이 책 재밌어 하고 추천을 해줘요. 그 책 제가 보고서는 입고 시켜놓고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는 나중에 수의사가 꿈인데 뭐 그 수의사에 관련된 그 청소년 소설이 있어요. 이 책 입고 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입고 시켜놨는데 아직 용돈을 못 모아서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절대 팔지 말라고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좋네요. 진짜로 진정한 지역 거점의 어떤 지역 자문위원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직접 큐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기 지금 이렇게 칸칸이에 그 아이들 이름 붙여서 누가 큐레이션한 책 뭐 이런 거 해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그래서 지금 책방을 와서 보면은 이쪽 뒤쪽에 거대한 서가가 있지만 지금 안 보이는 저쪽 편에는 그림책 서가가 있는 거죠. 그림책과 청소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원래는 없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새롭게 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원래는 이제 저 카메라 뒤편에 그 한 10평 안 되는 공간만 서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 3월쯤에 이 공간이 난 거예요. 구조가 똑같거든요. 크기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너무 굴뚝같이 얻고 싶었으나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제하고 있었는데 한 5월까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막 문의가 자주 빈번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철학관, 그 무슨 역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이 동네에서 서점도 너무 되게 작은 협소한 입지 조건인데 옆집에 너무 다른 분야의 가게가 열리면 이거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임대를 하게 됐고, 임대를 한 다음부터 너무 바빠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월부터 이제 친구가 도와줘서 공사를 해서 네, 오픈을 하게 됐는데, 원래 오픈 예정일이 2월 9일이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더 늦게 해서 3월 3일에 어떻게 꾸역꾸역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넓어져서.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2배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훨씬 더 그런 개방감도 들고 또 지금 이 곳곳에 그 친구분의 손길이 이렇게 또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상 좀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자주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 송나츠라고. 원래 본캐가 기타리스트예요. 인생 1회차처럼 관심을 두는 분야가 정말 다양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공인데, 이렇게 뭔가 제가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야 내가 도와줄게 되게 흔쾌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나서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모든 뭐 인테리어와 책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걸 하실 때 지영이 원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이런 느낌의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쵸.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원하는 바는 책장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친구가 또 이제 감각적으로 아티스트다 보니 그 친구만의 감각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서 항상 저는 너의 감성대로 하면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감각을 믿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옆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지영이 원하는 어떤 컨셉이나 스타일 같은 건 어떤 느낌이었어요? 컨셉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서가가 여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요청했던 게 요 서가가 좀 독특한 이유가 이게 다른 서가보다 되게 깊이가 좀 좁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공간이 좁다 보니까 기성 책장처럼 깊이가 깊은 책장이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먼저 써봤더니 깊이가 깊은 게 너무 불편하고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서 책이 이렇게 튀어나와도 되니까 이게 좀 좁았으면 좋겠고,
벽 전면에 설치가 되고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다 지금 격자로 그 친구도 처음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격자로 이제 책장을 다 껴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점점 더 실력이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 원래 처음 책장도 나츠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여기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픈하시나 보네. 지난번에 했던 분보다 이번에 한 분이 더 프로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송나츠의 그 과도기, 목공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막 책이 가득 들어차 있고 공간도 막 시원시원해지고 하니까 뭐랄까 전보다 훨씬 더 책방 같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가로로 넓어져서 이 동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조명빛이 이제 흘러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도 많이 오고 네,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조명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저런 조명을 뭐라고 이름 부르나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조명이 생겼어요. 저 브랜드명을 지금 까먹었는데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아티스트의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비싸서 비슷한 조명을 샀는데 조명 여기 공사를 할 때 조명 위치가 원래 센터에만 있었는데 그거를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사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좀 어둑어둑하고 부분 조명이 많은 걸 좋아해서 그래서 사이드에 좀 포인트 되는 조명을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요걸 막 찾아냈죠. 그래서 저 조명 같은 경우는 엽서를 다 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달려있는 엽서들은 같이 온 엽서고 저 사이즈로 이제 좀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 어린이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서점이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있는 글들 텍스트를 좀 프린트해서 거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 조명을 특별히 주문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조명입니다. 왜 저걸 굳이 돈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독특하고 예쁘고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 뭐 그림이나 진짜 뭐 책 문장이나 북커버나 뭐 모든 활용을 하면은 더 상징적인 그런 오브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저 그림들이 아이들의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진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래도 상점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또 제가 이 집을 막 정리하고 청소할 때 하루 정도 와가지고 그걸 좀 도운 적이 있었는데 이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이만큼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옆에도 지금 어린이 친구가 쓴 입간판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막 나중에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바닥도 관심이 필요할 때 여기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아서 특이한 물건 꺼내놓고. 월간 토마토와의 인연도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혹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토마토에 2011년에 들어갔는데 그 전부터 이용원 대표님을 알고 있었고요. 대흥 독립만세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를 같이 준비하면서 토마토에 들어가게 됐고 토마토에서 이제 글 쓰고 편집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토마토에서 운영했던 북카페 2대라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거기서 뭐 공연이나 전시나 동네 축제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토마토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공간과 책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또 지역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막 지켜보고 접하고 그걸 기록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동네 서점에서 뭔가 지역의 책들을 갖고 활동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익숙하게 왔던 것 같고 사실 한국지역출판연대라는 그 지역 출판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그 토마토 같은 지역 잡지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 잡지사들이 지역 문화 잡지 네트워크라는 모임으로 2010년도, 13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한국지역출판연대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돼서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지역 출판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지역 출판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지역에 있는 출판사가 뭐 내는 게 지역 출판이냐 이렇게 좀 궁금했거든요. 지역 출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우선은 그냥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지금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파주 출판단지가 메이저 출판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실 이제 명확히 뭔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파주와 서울도 지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도 논의 중이에요. 계속 매년. 근데 이제 파주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두고 있는 출판사들을 지역 출판사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획 출판을 하는 네네. 출판사 등록이 되게 많이 돼 있지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지역 이야기를 다루거나 기획 출판을 하는 데들을 지역 출판사라고 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북인도토리라고 해서 37년 동안 하고선 이제 마무리를 한 지역 출판 그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축제가 있었는데 거긴 더 엄격하게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야기만을 다룬 지역 책들을 시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렇게 하기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 그리고 기획 출판을 하는 곳들을 말하고 있어요. 전신이 지역 잡지의 연합이라고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월간 토마토나 전라도닷컴처럼 자기 지역의 얘기를 하던 그 비수도권 중심의 매체들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출판을 직접 하기도 하시죠? 네, 출판을 시작을 했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럼 원래 그래도 상점을 이제 창업을 하려고 결심을 하셨을 때 출판도 같이 할 생각을 처음 노는 물이 지역 출판 연대니 뭐 이러다 보니까 나도 책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모으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도 정말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진짜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출판사를 내야지 하고서는 출판을 하게 됐고 그 연극 비평을 하는 작가가 있어서 그 작가와 아주 어려운 책인 연극 비평 책을 두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참에 그 책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조은성 작가의 연극 같은 세계, 연극하는 인간, 교감 이끌림이라는 책이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극으로 세상을 상상하고 사유하는 사람들, 연극인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이에요. 이거보다 먼저 나왔던 것은 연극 비평집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비평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은선 작가가 대전에서 거의 유일한 연극 비평가예요. 그래서 이 조은성 작가가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극들을, 지역 연극들을 다니면서 그 글을 쓰기 위해 관람을 하는데 1년에 200편이 넘는 작품들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이제 맨날 걷고 보고 쓰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 조은성 작가가 그렇게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만났던 연극인들, 연출가들, 작가들 그런 사람들을 한 17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꽤 유명한 연극인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연극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이제 연출가나 작가들도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판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영쌤의 어떤 역할이나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어렵고 사실 연극 비평 저도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게 좀 쉬운 분야는 아니어서 읽으면서 이거 진짜 이게 맞나? 막 이게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 많아서 정말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책을 내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책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그 교정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바뀔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두 번째 책은 좀 덜하긴 했는데 역시 열어봤더니 오탈자가 보여서 너무 책을 열기 무섭다. 일수의 맛. 네, 책을 만든 사람은 좀 공감하시지 않나요? 일세를 열면 이렇게 이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도 이제 이 책 전에 나왔던 책을 맨 처음에 제본소에서 제책소에서 가지고 올 때 마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은 축제를 만들거나 뭐 어떤 공연을 기획하거나 전시를 기획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향유하고 즐기는 일들을 주로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휘발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로도 뿌듯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일을 어떻게 보면 처음 해갖고 이 생소한 기분. 그래서 맨 처음에 제 책소에서 첫 책을 갖고 나올 때는 좀 재밌으라고 한 말이긴 하지만 작가는 약간 애를 낳는 기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게 정말 쾌변을 한 기분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제가 북콘서트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흐뭇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생산물을 낸다는 생산하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남달랐습니다. 책을 내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기도 해서 여기서 책과 관련한 행사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 행사 말고 또 본인의 그 과거에 또 했던 게 있으니까 재밌는 일들도 되게 많이 꾸리시는데 이 책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2번밖에 안 했지만 이 동네 전통이 된 축제가 있거든요. 문창초등학교 여름방학 하는 날 여름방학 페스티벌을 열어요. 첫 해 2024년도에는 1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와서 이곳에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부모님 허락받고 와서 밤에 같이 피자 먹고 낙서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이 친구들은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름방학 파티 할 거냐. 작년 여름에 여름방학식 한 다음 날 또 여름방학 페스티벌 열었는데 그건 좀 규모를 키워서 요 앞에다 낙서하고 피자 파티하고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우글우글 이 10평도 안 되는 방에 다 앉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친구들이 계속 올해 여름방학 파티 언제 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방학 파티도 하자는데 그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고요. 올해도 이제 이 동네의 전통 여름방학 페스티벌이 열리고 약간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점이고 애들이 서점에 가서 논다고 하니까 막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또 책을 보면 애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애들이 책을 보나요? 보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책을 잘 안 봐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죠. 어른들이 책을 잘 안 보는 이유는 그냥 독서를 싫어하나 보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책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도 이렇게 예쁜데 내 자식이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 번은 그냥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도 여기가 서점인데 우리 서점스러운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랬더니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자. 근데 내가 읽어주는 거 너무 힘드니까 니네가 매일 올 때마다 나한테 책을 읽어줘. 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포도알 스티커를 붙여줬거든요. 이 친구들이 와서 맨날 책을 읽어주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입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책이 재밌다. 그래서 그땐 몰랐죠. 이 친구들이 그 재밌다는 책을 그 어린이들은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읽는 거예요. 내일도 읽고. 근데 그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는 아이마다 그 책을 읽어서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이걸 몇십 번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막 이랬는데 영국에서 유행하는 게 반려동물한테 책 읽어주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좋대요. 좋은 이유가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친구는 책을 읽어주면 자꾸 질문을 하거나 딴짓을 해서 아이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만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어줘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개처럼 있어야겠다. 가만히 질문하지 않는다. 주제가 뭐야?
주인공이 뭘 했어?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고 리액션만 한다. 이게 다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책을 읽을 때 그런 리액션만 하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똑같은 책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들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책이지만. 그래서 저도 매우 좀 감동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약간 바빠져서 못했는데 지금도 왜 이거 책 읽기 안 해?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포도알이 갖고 싶어서 책을 읽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좀 놀라운 경험은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했더니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되게 그 책 읽는 걸 진짜 안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집에서 안 읽을 거야 아마. 근데 어느 날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누나가 책 읽어줄게 하면서 그 읽었던 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들 뭐 독서, 문화, 뭐 캠페인 이런 걸 계속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말 시키고 주제 물어보고 읽으라고 강요하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공간에서 엄청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만의 속도로 재미있게 하는 것이 되게 진정한 독서 문화 창달에 힘쓰고 계신다. 엄청난 재능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진짜 엄청난 재능이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아동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래도 상점 주인장입니다. 근데 워낙에 지영쌤의 그 따뜻함이 좋아서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또 많이 오시잖아요, 가끔씩. 맞아요. 자주 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진짜 저 지영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는 일 하고 뭐 부러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걸 마무리할 때쯤 책방을 하시면서 그래도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뭐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 마무리하는 얘기로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슬픈 일은, 슬픈 일? 걱정되는 일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후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시인이자 그분도 제주도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어요. 서점 주인이 서점에 있으면 돈을 못 번다. 공감하시죠? 맞아요. 아니, 원래 가게 주인은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전국에 아마 서점 주인들이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가, 왜 안 되는 일을 잡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너무 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뭐든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고, 많이들 서점 하는데 먹고 살아요 이런 걸 불쑥 들어와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만큼은 벌어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부유하게 살 순 없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먹고 살 만큼은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순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 있긴 하지만 없기도 하다.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일을 잘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벌고 싶은 수익들이 조금씩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또 와서 그래요. 이런 서점은 은퇴하고 노후에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노후에 하면 손에 힘도 없고 더 힘들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쁜 이야기, 이런 공간을 하면서 느낀 기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면 뭐 돈이 쫓아오기도 하고 사람이 쫓아오기도 하니까 용기를 갖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합니다. 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책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래도에서 출판을 해보셔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생각도 있고요. 그림책으로 내보면 어떻겠냐 제안도 받았는데 못 써갖고, 그래서 그런 좀 이야기를 써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는데 지금 이제 영업 시간이 곧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로 여기 저희 셋이 다 잡히는 카메라를 보고, 원래는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인데 오늘도 그래도 상점에 제가 외치면 머물다 가세요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상점에 머물다 가세요.